이야기. 새싹 순과 함께하는 맥스 스토리즈 123번째 1, 2, 3이네요. 시간입니다. 글쎄,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사양쌤이요. 순입니다. 새싹.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네. 1차 부등식 해법을 살펴봤어요. 사실 방정식하고 별로 다르지가 않더라. 예, 그래서 방정식은 그냥 등호를 이용해서 푸는 거고 등호의 기본 성질을, 네. 부등식은 부등호의 기본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거겠죠. 이거거나 뭐 이거거나. 네. 사실 방향이 어떻게 되든 별로 상관은 없는 겁니다. 그냥 풀어내서 결과를 끌어내는 거는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들 많이 하냐, 무조건 왼쪽으로 옮겨요, 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했던 비슷한 거 하나 좀 생각을 해보면, 뭐 4x 더하기 뭐 6이 뭐 0보다 커요, 뭐 이렇게 나와버리면 굳이 또 얘를 왼쪽으로 다 옮겨서 어떻게 하려고 뭐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양쪽에 마이너스 6을 더해주면 마이너스 6보다는 4x가 커요, 이런 식을 얻게 되겠죠. 4분의 1이 양수잖아요. 그렇죠. 양변에 4분의 1을 곱해도 부동 방향이 변하지 않으니까 4분의 1을 곱해주면 이쪽은 x만 남고, 이쪽은 4분의 1을 곱해주면 약분하면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실수라 그랬으니까 무리수여도 상관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요 계수들이 뭐 굳이 유리수일 때만 생각할 필요는 없고, 무리수여도 괜찮고, 상관없다. 예. 어쨌든 부등식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성질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기본 성질만 활용해서 가장 심플한 꼴, 간단한 꼴에 해를 표현해낼 수만 있으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오늘은 2차 부등식을 풀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자, 2차 부등식 뭐 간단한 거 하나 해볼게요. x제곱 빼기 4x 빼기 5가 0보다 작다를 풀어라. 네. 위랑 똑같이 1차 방정식이랑 똑같이 풀면 안 되는 부등식이라? 1차 부등식 풀듯이 하려고 그러면 2차식을 1차식으로 바꿔야 되겠죠. 아, 그렇군요. 먼저. 그렇죠. 그래서 2차식을 1차식으로 바꾸는 방식을 우린 두 가지 배웠어요. 맞아요. 하나는 인수분해고, 네. 또 하나는 완전 제곱식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 2차 부등식도 2차 방정식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1차식으로 고쳐주기 위해서 인수분해라는 전략을 선택을 하게 되면 요 2차식을 인수분해를 좀 해봐야 되겠죠. 그쵸. 그럼 x의 제곱 더하기 x 빼기 5x 빼기 5가 0보다 작다 하고 어때요? 같은 말이죠. 그렇죠. x 빼기 5x가 마이너스 4x가 되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는 x로 묶어주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5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그렇죠. 예,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것이고, x 더하기 1이 공통인수니까 한 번 더 묶어주면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네. 자, 그럼 생각해보죠. 두 실수의 곱이 음수래요. 0보다 작대요. 그러니까 두 실수의 곱, 그러니까 간단하게 표현해보면 a 곱하기 b가 0보다 작다래요. 그렇죠. 어떨 때 이럴까요? 하나가 마이너스. 하나는? 아니면 하나는 마이너스고 하나는 플러스. 플러스. 그렇죠. 둘의 부호가 달라야 돼요. 그렇죠. 같으면 안 되죠. 예. 그럼 방향이 바뀌겠죠. 그렇죠. 그러니 둘의 부호가 다르다라는 뜻이랑 똑같구나라는 걸 눈치챌 수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두 가지가 가능하겠죠. 얘가 양수이고 얘도 얘가 음수이거나 이렇게 되거나, 반대의 경우. 그렇죠. 얘가 음수이고 얘가 양수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1번 또는 2번일 거야. 근데 조금만 더 머리를 써서 생각을 해보니까 얼레리 이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불가능해요. 그런가요? 왜 그러냐 하면 똑같은 x에서 얘는 1 더한 거잖아요. 그렇죠. 얘는 똑같은 x에서 5를 뺀 거잖아요. 힘드네요. 아니요, 동일한 x에서 하나는 2를 더해줬고 하나는 5를 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누가 더 커요?
x 플러스 1이 그렇죠. 무조건 얘가 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큰 놈이 음수고 작은 놈이 양수가 된다? 있을 수도 없는. 그렇죠. 이건 불가능한 경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두 번째 케이스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 없는 케이스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건 불가능. 자, 그러면 요 첫 번째 케이스만 보면 되겠죠? x 더하기 1이 양수이고 동시에 x 빼기 5는 음수여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풀어주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그렇죠. 크다. 양변에 마이너스 1 더해주면 양변에 5를 더해주면 되겠죠? x는 5보다 작다. 자, 그러면 거기가 나왔네요. 그렇죠. x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다이고 그리고기 때문에 이것도 성립시키고 이것도 성립시켜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을 찾으라는 이야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죠. 겹치는 부분. 네. 그러면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는 어떻고? 크고 5보다는 작아야 되는구나라는 결론을 얻게 되죠. 재밌네요. 네, 그래서 이 2차 부등식을 풀어라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이 해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고 만약에 해집합을 구해주세요. 혹은 이러한 부등식의 영역을 구해주세요라고 하면 x들의 모임인데 그 x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고 또 당연히 실수여야 되겠죠. 이렇게 풀어주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 두 번째 케이스. 제가 푼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아졌어요.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제곱으로. 2차식을 1차식으로 바꾸는 두 번째 방식 완전 제곱식을 완전 활용하는 제곱. 방법이 네. 있겠죠. 그러면 일단 x의 제곱 빼기 4x가 5보다 작다. 양변에 5를 더해주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완전 제곱으로 만들려면 당연히 4가 필요해요. 그런가요? 요 놈 절반 제곱하는 게 필요하죠. 그렇죠. 예, 4의 절반 2, 마이너스 4의 절반 마이너스 2 제곱하면 4가 필요해요. 그 이쪽도 4를 더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부등식과 이 부등식 같은 부등식이 되죠. 그렇게 했군요. 그럼 요 놈은 x 빼기 2 전체의 제곱이 되고 이쪽은 9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제곱해서 9보다 작대요. 어떤 놈들일까요? 마이너스 2 같은 아이들 제곱하면 4가 되죠. 9보다 작죠. 네. 그러니까 제곱했을 때 9가 되는 애랑 비교를 해야 돼요. 제곱해서 9가 되는 애 배웠죠? 3이에요. 근데 양수 3도 제곱하면 9가 되지만 음수 3도 제곱하면 9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3하고 플러스 3 사이에 있는 아이들은 모두 다 제곱했을 때 9보다 작은 아이들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 제곱해서 9보다 작은 이 x 빼기 2의 범위는 마이너스 3하고 플러스 3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 똑같이 2를 더해준 결과도 동일해야죠. 네. 마이너스 1보다는 x가 크고 5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러네요. 아까 구한 결과하고 어떻죠? 맞네요. 똑같죠. 예. 그래서 그래서 조금 어렵네요. 제가 아직 완전 제곱식을 그게 많이 까먹어서 그래요. 예. 지워졌나 봐요. 예, 머릿속에서 내 머릿속에 지우개. 계속 지워져. 뭐 지우면 다시 쓰면 되는 거니까. 언제 안 그냥 남아 있을까? 그냥 잊어버리면 이런 거 가지고 연습해 보면 돼요. x의 제곱 x 더하기 a x 더하기 a니까 그렇죠. x 제곱 ax 두 개 더하면 2ax 이렇게 곱하면 a 제곱. 네. 이렇게는 기억이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요 놈은 반대로 이제 예. 거꾸로 올 때 요 놈의 절반 2로 나눠서 제곱한 거. 그렇군요. 예.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전개하는 게 더 쉽기 때문에 전개를 먼저 해서 꼴을 만든 다음에 그 꼴이 나오기 위해서 어때야 되는지를 살펴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간단하지요. 간단하지요. 그래서 2차 부등식의 형태 중에 첫 번째 2차식이 0보다 작다라고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뒤집어 볼게요. 이걸 풀어라. 이럴 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역시 전략은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그렇겠죠. 인수분해를 통하거나 하나,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거나. 인수분해를 하는 방식이 아까랑 똑같이 인수분해를 결과를 먼저 써볼게요. 그러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두 실수의 곱이 양수란 이야기예요. 네. 어떨 때 이럴까요? 둘 다 같은 양수이거나 둘 다 음수일 때. 그래서 이 경우는 두 가지가 돼요. 그래서 x 더하기 1이 양수이고 동시에 x 빼기 5도 양수가 되거나 또는 x 더하기 1이 음수이고 x 빼기 5도 음수가 되거나. 그래서 첫 번째 경우를 풀어보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가 5보다도 크거나 두 번째 걸 풀어보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x가 5보다도 작거나. 그러면 이걸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5보다도 커야 돼요.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니까 겹치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x는 5보다 어때야 된다? 커야 되니까. 그렇죠. 또는 이거나 이렇게 그림으로 보니까 정확하네요. 그렇죠. 두 번째 얘는 x가 마이너스 1보다도 작고 5보다도 작아야 돼요. 역시 그리고 오니까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영역 여기에요.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서 x는 5보다 크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되게 간단한 거예요. 5보다 큰 x 중에 뭐 예를 들면 7. x에 7 대입하면 7, 7에 49 74 마이너스 28 빼기 5 0보다 커요. 그렇죠. 네. 근데 5보다 작은 3 같은 걸 대입을 해보면 3의 제곱 9 빼기 3, 4 12 빼기 5 이건 0보다 작아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0보다 커지지 못해요. 음. 그러니까 5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그러니까 요 사이에 있는 아이들 집어넣으면 식이 만족되지 않고 5보다 크거나 혹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뭐 마이너스 3 같은 애를 집어넣어서 확인해 보면 저 식이 이거나 성립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영역이랑 되거나 지금 헷갈렸어요 지금 네. 제가. 아까 그 사이만 자꾸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 그렇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 영역하고 저쪽 영역을 합한 것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되겠죠. 대략 양쪽으로 그렇죠.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5보다 큰 영역하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영역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이제 이해했어. 예. 네. 근데 조금 더 머리를 써보니까 우리 이제 또 아까처럼 닥짓한 거예요. 아 그래요. 자 봐봐요. x 더하기 1이 x 빼기 5보다 무조건 크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둘 다 양수가 되려면 작은 놈만 양수면 돼요. 큰 놈은 그럼 자동으로 양수겠죠. 그렇군요. 작은 놈이 양수니까. 그러니까 요것만 풀어서 x는 5보다 크다 바로 꺼냈으면 돼요. 둘 다 0보다 작은 음수가 되는 경우는 큰 놈만 음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 이렇게 길게 갈 이유가 앞으로는 없네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x는 5보다 크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돼를 이 식에서 바로 인수분해 결과에서 끌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는 건 뭐 다를까요? 똑같겠죠? 그렇겠죠. 이렇게 되고요. 그럼 4 더해줘야 될 거고 그렇지. 그럼 x 빼기 2의 제곱이 3의 제곱보다 크다. 그럼 제곱해서 3의 제곱보다 크다니까 3보다 큰 쪽에 있거나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 돼요. 누가? 얘가. 그러니까 x 빼기 2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또는 x 빼기 2가 3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이걸 푸니까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이걸 푸니까 x는 5보다
크다. 크다.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5보다 크다. 크거나. 그래서 아까 했던 거하고 어때요? 같네요. 똑같죠. 그래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도 좋고 아니면 인수분해를 이용해도 좋고요. 이게 더 빠르겠네 익숙해지면. 완전 제곱식. 뭐 둘 다 비슷해요. 그래요. 익숙해지면 사실은 두 가지가 속도가 이렇게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2차 부등식의 조금 독특한 꼴들을 좀 살펴볼 건데 그런 꼴까지 감안하면 사실은 완전 제곱식이 조금 더 편한 구석도 살짝 있긴 해요. 근데 아까 했던 것처럼 빨리 해를 그냥 끌어내려면 인수분해가 스피드는 조금 더 있거든요. 그래요. 장단점들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어쨌든 있어요. 두 개는 되게 밀접하니까 그렇죠. 연습을 많이 해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거짓 문제들 이쪽 부동원 방정식 여러 가지 그렇죠. 많이 대수학에 관련된 기본적인- 문제들은 다 이 패턴이에요. 여기서 다 예, 해결되는 별로 벗어나지 않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곱셈 공식이라든지 인수분해 음. 공식이라든지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훈련들이 왜 중요하다라고 했었냐면 그러한 것들이 이제 바탕이 알겠네요. 되어야지만 예, 이런 이야기들을 손쉽게 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연습합시다. 기억합시다. 뭐 연습만 하면 돼요. 기억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연습을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기억이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안녕.